이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원예작물 하시는 분 어떤 겁니까? 사과, 과수, 가수. 그 다음에 반식 가수. 밀감이야? 밀감이 어디 왔어? 제주도 가요. 밀감 어디입니까? 합성동에? 창원 합성동에? 제가 제주도 가서 밀감 강의하다가 욕치게 죽었어. 창원에서 뭔 밀감 한다고 제주도에서 밀감 가르치냐고. 또 다른 분 채소류 있는 분 뭡니까? 포도도 같습니다. 과수를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과수 재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과수 재배에서 돈 버는 농사가 제일 중요하죠. 과수 재배에서 돈 버는 농사. 돈 버는 농사. 돈 버는 농사를 누가 결정하고 있냐면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이렇게 표가 나요. 보이죠? 360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날짜는. 그런데 얘와 환경과 뭘 먹었냐 차이밖에 없죠. 요거는 같은 비료에 이중 부직포를 쓴 거고 요거는 뭡니까? 부직포를 안 쓴 거 차이밖에 없죠. 그러면 요 놈이 돈 벌겠어요? 요 놈이 돈 벌겠어요? 그럼 비료 작해졌나요? 똑같이 일을 똑같이 했죠. 종자도 같이 들어가고 비료도 같이 들어가고 일도 똑같이 했는데 한 가지 차이. 부직포를 씌우고 안 씌우고 바뀌었죠. 그런데 일반 농가들은 이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 심는 시기가 좀 늦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날 거예요. 파종 시기가. 그렇던가요? 예, 저온기에 심고 부직포를 안 씌우는 거 못 커버렸죠. 그러네 요것도 부직포만 씌웠더라면 여기도 많이 따라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난다. 요 작은 거 뽑은 거고 중간치를 가졌더라면 요놈 큰 놈하고 비할 때 요래도 차이가 나죠. 어느 게 나면 이게 졌죠. 요놈은 큰 놈이니까 그 밭에서 그 큰 있는데 여기 중간치다. 요 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이 경제적 유발 효과는 이 작물의 성장량에 비례하겠죠. 성장량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비료를 얼마를 먹고 자라나의 기준이 나오거든요. 또 못 맞췄어. 여기 안 맞아. 오늘은 원을 좀 잘 못 그래. 왜 원을 크게 그리냐면 예력을 돕기 위해서 원을 크게 그려. 항시 원을 칠판에 맞춰서 크게 그리는 주 원인은 예력을 많이 돕기 위해서 1년 12달을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돈이 있다는 거겠죠. 8월, 9월, 10월, 11월. 자, '가수원에 1월 15일 겨울에 제일 좋은해 1월 15일. 그럼 우리 낙엽 가수들은 이때 돈이 없어요. 상록수는 하우스에서 돈이 나오겠죠. 따는 시기에 따라서. 그 낙엽 가수들은 풀 떼야 되는 거예요. 그 상록수는 또 다른 거고. 7월 15일에는 최고 더워요. 그럼 모든 작물들이 생산량이 감소하는 폭입니다. 더울 탔어. 그 다음에 4월 15일에는 아주 잘 자라겠죠.
그리고 10월 15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을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식물이 잘 성장합니다. 자,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무슨 장이 일어나니까 꼭지 들리면 꼭동국이 들려버려요. 언제부터? 여름을 지나고 가을부터. 계절은 황금을 옮기면서 각 계절은 계절의 중심축에서 전후한다.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가 겨울. 요 계절을 겨울이라 한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으로 정한다. 그러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 가을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요 가을. 자, 요렇게 나눠놨을 때 왜 돈이 되고 안 되고 바뀌냐면 이 비료값이 안 맞기 때문에. 비료값이. 더위를 타고 안 타고 하는 그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겨울에는 이 시가 2.7, 봄에는 노지에 하우스에는 2.1, 노지에서는 2.5, 여름에는 1.8. 그럼 이 계절의 비료량을 환산했을 때 지금 사과가 재배하는데 이 시값이 0.8이다. 그러면 병을 하겠죠. 여기에서 병을 하고 안 하고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재배되는 우리가 토양 수분에 비례한 거고, 양수분. (35에서 45% 토양 수분). 그러면 토양 수분을 빼고 우리가 최저 이식값을 어디에 잡아내요? 최저. 이 최저라고 해도 안 되고, 우리가 그 일액이 안 맺는 이시, 일액이 안 맺는 이시, 1.2의 이시라는 거예요. 일액이 안 맺는 거. 그러면 작물은 재배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잎 두께의 탄수화물 양에 따라서 일액이 안 맺거든요. 일액이 안 맺는 이시가. 그런데 일액이 1.2가 돼도 일액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일액이. 봄순이 나올 때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영양을 먹어내지만 저녁에는 양수분을 먹은 걸 토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일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액이 안 맺는 이식값은 1.2가 맞으나 1.2 이상이 된다고 해서 일액이 안 맺는다고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럼 1.2 이하가 됐을 때는 질병을 유발하는 거죠. 질병. 그럼 봄순에서 우리가 봄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잎이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일액이 발생과 무가 되겠죠. 자, 일액이 생기고 안 생기고에 따라서 병을 유발한다. 그래서 봄에 우리가 쓰는 병들이 잿빛곰팡이. 그죠? 잿빛곰팡이는 원인 제공자가 일액이죠. 요 원인 제공자가 일액. 일액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과 단백질. 아미노산과 단백질은
부족해서 생긴 거죠. 그러면 자, 잿빛 곰팡이의 주 만들게끔 한 거는 입속에 탄수화물이 생긴 거고, 그 원인 제공자는 질소 부족에서 일어난 거예요. 비료를 적게 줘서 일어난 거예요. 비료를 많이 정상적으로 줬다면 정상적일 땐 일액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 일액마저도 봄순에서는 이 씨가 마저도 생겨요. 봄순에서는 봄순에서는 비료량하고 무관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비가 올만에 와가지고 일액을 씻어버리면, 이 일액을 씻어버리면 괜찮다는 거예요. 봄순에서는 비료량과는 무관하게 일액을 낸다는 거예요. 자, 일액 발생을 했을 때 일액은 씻어내야 돼요. 세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액을 세척을 하지 않으면 사과에 화상병이 발생하고, 사과의 화상병은 일액이 어릴 때 생긴 병이에요. 잎이 커서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직립된 가지에만 사과 화상병이 생기겠죠. 가지가 일어선 거, 일어선 것만 죽는 거죠, 말라서. 근데 가지가 일어선 게 좀 죽는다 그래서 그걸 옛날에 파고 묻어버렸잖아, 땅에다가. 그 지금 사과에 화상병 농약을 주고 있잖아요. 그건 필요 없는 약이에요. 골드그린 골드칼로 염시고 잎이 두꺼우면 화상병 자체는 간접균이기 때문에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꽃이 피었을 때, 개화에 이 꽃에 70에서 100% 사이에, 요 사이에 연면시, 연면시가 중요하다. 이거는 그린 1.5리터에 설탕 3kg. 요렇게 하면 꽃 피고 난 뒤에 병이 어떤 게 오냐면 잿빛 곰팡이거든요. 근데 사과의 과심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과심 곰팡이 있죠. 그게 언제 들어갔어요? 요때 들어가요. 꽃 피었을 때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는 원인 제공자가 일액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사과에 작년에 초기 연면실 많이 했던 과심 곰팡이 없을 거예요. 과심 곰팡이 있던가요? 쓰는 거 없었죠? 지금 뭐 그림 꽃 피었을 때 연면 시비를 설탕하고 해서 탄수화물 농도를 높이 보면 일액을 안 맺으니까 과심 곰팡이가 사과에 안 생기죠. 사과가 탁구 공간 했을 때 3kg로 300g 그전에는 5kg. 꽃 폈을 때 설탕을 5kg 쓰면 벌이 다리가 붙었죠. 못 날아다녀. 거기다가 요소 한 1kg 정도 넣으면 어떻습니까? 요소를 넣어도 뭐 나쁘진 해는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요소 넣는 거는 직접 소화된 게 아니거든요. 질소분일 뿐이에요. 근데 그린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설탕이 있잖아요. 굳이 하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양을 존하고 잎이 진해져 버리면 비료가 많다고 착각할 수 있겠다. 이시 측정하고 비료량을 갖다가 많다고 착각해 우리는 다음에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수에서 보면 연면 시비에 요소를 넣으라는 소리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 뿌리에 비료가 작은 걸 모르고 있거든요. 비료 족불 있는데 잎이 진하고 있으니까 와 비료 많구나 좋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단감도 있고
반시도 있고 뭐 호두도 있고 포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작물들이 상록수가 있고 낙엽가수가 있고 불 때는 게 있고 불 안 때는 게 이렇게 차이죠. 그래서 상록수냐 낙엽가수냐의 차이는 상록수는 나이테가 이렇게 커요. 낙엽가수는 왜 나이테가 크냐면 낙엽가수는 큰 나이테 쪽에 체내 저장 양분을 축적하고 있답니다. 체내 저장 양분. 목질부 오래 만들어지는 가지 그 목질부에 체내 저장 양분을 축적한다는 거죠. 근데 상록수는 잎에다가 영양을 축적해요. 그래서 상록수는 겨울에 수확 이후에 연면 시비할 때 설탕 농도를 5kg 올려가지고 겨울에 살포해줘요. 근데 낙엽가수는 낙엽이 지고 나면 영양 설탕파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럼 목면 시비 봄순이 나기 전에 연면 시비하라 그러고, 상록수는 겨울에 잎을 달고 있으니까 연면 시비가 에너지를 계속 보충해야 돼요. 에너지를 보충 안 하면 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상록수냐 낙엽가수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록수는 잎에 영양을 가지고 있다. 낙엽가수는 목질부 나이테, 올해 만든 나이테 쪽에 체내 영양분 축적한다. 전년도 거는 나이테 올게 막아버리거든요. 나이테를. 그럼 전년도의 영양은 끄집어내기 안 쓰기 위해서 딱 그 막아버려요. 검붉은 진액으로 막아서 나이테를 딱 붙여버려요. 그래서 그 딱딱하게 너무나만 딱딱하게 붙인 것들이 복숭아들이 잘 썩어요. 영양이 안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 같은 건 좀 깎아줘도 안 썩어요. 안에 송진을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빨리 나무가 썩어버리는 것들이 복숭아죠. 복숭아는 몇 년 안 크면 한 10년 되면 툭툭 부러져 죽어요. 그 원인이 나이테가 영양을 안에 있는 영양을 공급을 안 해서 타닌 성분이나 이런 성분이 목질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부패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숭아의 목질부에 들어있는 전년도를 지난 안에 있는 목질부에 쏙심이라 그러죠. 그 안에 목질부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우리가 타닌 성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부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타닌이 복숭아에는 있거든요. 양이 적다는 겁니다. 타닌 성분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타닌이 많은 단감이나 그 다음에 그 뭐 껍질이 타닌이 많은 호두라든지 이런 종마다 달라요.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다 다르거든요. 그 탄닌 성분이 많이 목질부에 나서 목질부 부패를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송진으로서 막아낸다. 그래서 종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은 봄에 시작되고 있는데, 봄에 시작된 이 과실나무들이 봄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봄순에. 근데 봄에 꽃 피기 전에 한 것들은 봄에 최초 한 거는 목매시비. 목매시비. 목매시비는 눈이 부풀 때 눈이 부풀 때 요때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내지 3회. 그리고 목매 시비가 끝나고 난데 꽃이 피었을 때 꽃 피었을 때는 중요하고도 중요하니까 꼭 연면 시비 해라. 그래야만이 잿빛 곰팡이를 막을 수 있다. 과신 곰팡이 어떤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꽃 피었을 때 병이 발생하는 주 원인이 비료가 부족해서 일액을 맺어서 그 원인이 많다. 그리고 연면시비해서 잎이 두껍고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꽃을 빨리 터뜨리고
날려버려. 근데 비록 영양이 없으면 꽃을 물고 있다. 그 물고 있으면 꽃잎 자체에 영양이 많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곰팡이의 원상이 된다. 곰팡이가 발생한 에너지원이 된다. 그러면 과일에 오염과가 많이 발생한다. 오염과가. 그래서 목면 시비가 연면 시비가 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책 한금을 얹고 책 속에 단감 잎이 4대 공식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펴보세요. 3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한 장만 넘기면 나올 거예요. 이걸 왜 개발해가지고 학문화를 시켰냐면 32년간의 실패한 결과의 산물이에요. 단감 농사 지면서 32년 동안에 그래 못 지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마지막 결과론을 만든 게 황금알농법 생육 이론 4대 공식이에요. 비료를 갖다가 봄 비료를 하늘이 땅이 열리는 기점을 알아낸 게 나무 밑에서 일주를 눈물 흘리니까 찾아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봄에 삽질하지 말고 땅이 얼었다가 첫비 오기 전에 내 비료 뿌리면 된다. 그러면 녹아서 땅속 깊이 들어간다. 그 삽을 파보니까 땅 이만큼 부풀었어요. 요때 딱 비료 집으면 뿌리가 집어열 수 있겠다. 그럼 봄이 되기 전에 해동.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해동이 언제겠습니까? 2월달이. 해동은 2월 중순까지가 겨울이죠. 그럼 2월 중순 사이는 봄으로 가기 때문에 요때 해동이에요. 그러면 2월 초순경 이때 중순경 이때 비료를 뿌리다는 거죠. 왜? 첫비 오기 전에 비료를 뿌리서 땅속까지 비료를 집어열라고. 땅이 딱딱하게 저까지 집어열라고. 그때 비료를 얼마나 줬냐? 단감나무에 주당 일주에 20일 복합 비료를 5kg 줬거든. 5kg 주니까 어떻게 감이 큰 게 나오겠어요? 친구들한테 뻥을 쳤지. 올해 비료를 내가 제일 많이 줬으니까 올해 이만한 거 딴다. 큰 거. 가을에 가보니까 감이 쬐끄만해. 이상하다. 너놈들이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나? 거리가 좋아요.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다. 이게 21-이게 요새 영양가 없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라 그랬어? 친구들 기다려봐라. 요 21-그 영양가 하나도 없더라. 요 소를 갖다가 주당 한 주에 5kg씩 주면 감이 클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 소를 5kg 주고 그것도 못 믿어서 두 나무에 20kg 줬어요. 한 나무 10kg씩. 두 나무에 10kg 줬는데 요소 줬는데 가을에 작기는 또 마찬가지다. 그래서 봄에 초기에 연맹 시비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연맹 시비에서. 그래서 봄에 연맹 시비를 찾아낸 거죠. 연맹 시비는 골드 그린 1.5리터에 설탕 3kg. 그래서 요렇게 찾아낸 거예요. 근데 영양제만 살포하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식물을 생력 이론을 4대 공식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게 2015년도에 완성시켰어요. 식물에다가 공식을 개발해서 적용시켰다는 걸 개발해낸 거죠. 그때부터 2015년 말에 개발하고 2016년도 1월 11일부터 15일간 요 앞에 여기 마당에서 돈업소가 텐트 쳐가지고 돈 버는 농사 해가지고 강의를 최초 시작한 게 황금알농법의 최초 강의 이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게 황금알농법 이론입니다. 그래서 잎이 나왔을 때는 잎이라는 자체는 성장이 남아있더라. 성장분이 남아있는 거는 잎에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계속 성장분을 가져가더라. 그래서 초기 연면시비 횟수에 따라서 잎의 크기는 계속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잎의 크기는 단감에서 잎의 크기는 종 방향이 되는 행 방향이 되는 넓이. 그리고 사과에서는 잎의 크기는 종 방향이 돼요. 그러면 작년에 사과가 길이가 길고 넓이가 살쪘어요? 살쪘어요? 남아야 돼. 동글동했어요? 옆에 살찌 있을 때 남아야 돼. 옆에 살이 안 찐 사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과를 보면 종 방향보다 횡이 안 컸어요. 횡이 안 컸다. 이쪽으로 안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농가들이 사과를 갖다가 백화점의 1등 사과는 종방향이 길고 큰 거고 시장에서 1등 사과는 종방향이 짧고 볼때기 늘은 거예요. 복숭아 재배하는 분들은 볼때기 늘은 거 있죠. 봄에 잎이 종방향이 안 작아서 그래요. 그럼 초기에 연면심이 부족해서 넓이로만 큰 거다. 배 어떤가요? 종방이 큽니까? 적죠? 초기 연면심이 안 해서 도장지가 많이 나고 배는 내가 원했던 게 안 나오고 짠담화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짠담화가 안 나오려 그러면 초기에 연면심에서 잎을 살을 찌워야 돼. 그럼 지금 연면식은 그러면 그린 두 번 하고 칼 한 번. 칼 한 번. 예. 그리, 계속 반복을 해요. 그렇죠. 그 횟수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횟수에. 그러면 비가 오는 순간에 잎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얇아지겠죠. 얇아지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일액을 뱉겠죠. 병을 유발하겠죠. 그러면 비가 오기 전과 후에 연면심에서 잎을 최대한 빨리 살을 찌워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되면 올해 체내 전향량이 늘어나서 내년에는 과실이 연면심 횟수를 줄여도 괜찮아요. 그게 뭐 오일이나 체리를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 오고 난 뒤에 바로 쳐도 되는 거예요? 비 오기 전과 후. 비 오기 전에 잘 살펴야 된다. 3일 전에 영양제 쳤더라도 오늘 비 오기 전에 또 쳐도 된다는 거예요. 잎 속에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 칸이 있어요. 그러면 전에 온 걸 좀 진행되게 가버렸어요. 그럼 오늘 지금 살포하고 영양이 들어갔는데 비가 오가 이동시키고 성장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공급을 해 그 양을 채워놔야만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 잎 두께가 어린 것이 오물이 있다가 얇아지면 펴져 버리면 안 자란다는 거죠. 전에 못 쳤으니까 그럼 내일 비가 치고 나면 바로 쳐도 되겠네요. 그렇죠. 연면 시비는 이 과일에 어릴 때 꽃 피고 20일 세포량을 결정하겠죠. 그러면 세포량을 결정했을 때 사과에 연면 시비가 종방향 길로 해놓고 비료를 적게주면 사과 가을이 색이 안 나요. 길게면 길고 세포량이 많은 것들은 가을에 자꾸 클라 그래요. 자기 세포량만큼. 그런데 세포량이 작은 거는 가을에 안 자라요. 그럼 빨리 색을 잘 낼 수 있죠. 그래서 황금을 놓고 봄부터 시작하면 가을에 색을 못 내는 사과 농장들은 여름에 비료가 작아서 그렇다. 그죠? 여름에 비료가 작은데 사과가 다비 성작물이에요. 이파리 조그만 요만한 게 사과는 이따만 만들거든요. 당감 이파리 이만한 게 조그만 것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각 종들마다 공들 간에 그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사과는 이파리는 조그마한 게 1kg짜리 나오는데 단감은 손바닥 2개만 하는 것도 사과가 단감 1kg짜리 전혀 안 나와요. 단감 1kg짜리 다는 건 없어요. 이파리는 사과보다 3배, 4배 커. 큰 건 있단 말이에요. 손바닥 2개만 커요. 그런데 왜 작을까요? 그 DNA상 그거는 정해지가 있는 거고 그 DNA 밖에 있는 우리는 못해요. 근데 DNA상에 있는 걸 최대한 우리는 끌어내서 하자는 거예요. 식물들은 과실을 많이 열리는 걸 그래 좋아해요. 적당히 열고 크면 되거든요. 자연환경에서. 그런데 우리는 많은 걸 요구하게 있겠죠. 그거 바꿔야 되겠죠. 많이 열기도 하고 크게 키워야 돼요. 크게 키우려고 봄에 동작을 바꿔야 돼요. 이 봄에 동작을 못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비가 이렇게 자주 오는데 비가 지금 자주 오잖아요. 예. 근데 비 올 때마다 오고 난 다음에 연면 시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처음에 황금왕국 개발해가 2015년도에 연면 시비를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6회. 안 맞죠? 날짜가 안 맞죠? 요거 한 22일밖에 안 됐는데 6번 치려면 날짜가 안 맞죠? 그죠? 계산이 안 되죠? 비를 이용해서 정거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맞아 죽을 뻔했어. 동네 앞에서 SS기로 밤에도 불고 낮에도 불고 왱왱거리니까 맞아 죽을 뻔했어. 연구례가 끝났는데 확인을 해야 되겠고 밤이고 낮이고 그냥 SS기 왱왱 불었거든요. 그 이제 가수원보다도 동네가 조금 낮아요. 한 10m 이상. 거기에다 앞에서 거리가 한 200m 내외 떨어지는 마을하고 거기다 SS기 뱅뱅 도니까 여기 동네가 조금 좁아가지고 소리가 울리겠죠. 이장 전화하고 때려주래. 이장님 전화하고 우리 동네 니가 못 살게 만드는 때려주래.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는 잎을 아무리 두껍게 해도 좋다. 그런데 영양에 남는다고 처음 친 데가 잘못을 치면 고실내도 죽어버려. 절대 치지 마라. 영천에도 마을밭에 영양제 우리 골드그린 칼라 한번 치고 먼저 친 자리 남다고 아깝다고 치부니까 이파리 고실내죠. 타버리. 절대 두 번 치지 마라. 황금만 홍구에서 맞춰놓은 거는 우리가 절대 비율. 그래서 농업 농가들이 일을 더 많이 안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절대적 비율. 그걸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처음 사용할 때 흠뻑 치는 건 괜찮으나 남는다고 처음 사용한 데 가서 마른 자리 살포하면 안 된다. 그 대신 마지막에 친데 거기는 더 치도 괜찮아요. 거긴 더 친다고 해가 없어요. 그 바닥에 떨어지고 하면 괜찮은데 처음 친 자리가 살포하면 이파리 말란 데는 흡수가 됐거든요. 흡수가 되는데 한 번 더 말라버리면 또 흡수가 되겠죠. 그럼 잎이 고실라진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봄에 연면 시비가 잎의 크기가 되면 단감은 횡으로 크고 사과는 종방향이 큰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해서 잎이 두꺼워지면 이 나뭇가지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잎의 크기 자 잎의 두께는 성장을 한다. 성장을 하고 잎의 두께는 영양 이동을 한다. 영양 이동이 어디로 하느냐? 뿌리가. 뿌리. 이 뿌리를 한 영양소는 어디로 가냐면 가지 속에 껍질을 타고 가요. 껍질을 타고 내려가면서 살을 찌워. 껍질을 타고 가면서 살을 찌우고 나면 어디에서 찾아와요? 뿌리에서 욕을 찾아갔다. 껍질에서 많이 내려가는 영양을 짠뿌리에서 찾아가 다시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를 자주 해야만이 도장제가 적게 나고 소가가 안 나온다. 여기까지는 연면 시비로 모든 걸 보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잎이 자랄 때 이 식값이 중요하죠. 비료량이. 비료량 중에서도 질소 함량이 더 중요하죠. 공기로 가니까. 공기로 갔는데 질소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가리가 장이 일어나겠죠. 남트랭인 작년에 감 크다가 좋았다가 안 크고 땡 멈춰버리죠. 그건 왜 그러냐? 전년도에 계속 우리가 NK비로 줘가지고 조생종의 감을 빨리 키우려고 가리 성분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 비가 와서 잎이 얇아진 거와 동시에 뿌리에 질소분이 부족해서 회복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다시 보충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잎에다가 두께를 늘려서 뿌리가 발달할 시간을 못 만들었거든요. 그럼 뿌리가 발달을 최근에 잔뿌리가 영양을 공급을 못 받으면 비료가 있어도 안 먹어요. 그럼 과실이 열어가지고 먹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열었던 과실이 이 과실이 크기 시작하면 뿌리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내려가는 영양소를 얘가 다 먹고 있으니까 꼭지가 굵어서 내려오든 올라오든 얘는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은 내려가는 영양소 뭘까요? 올라오는 거 뭘까요? 올라오는 거 먹습니다. 단감은 가지를 갖다가 집을 땡기면 알로 땡기면 잘 떨어지고 울로 땡기면 안 떨어져요. 그럼 알로 땡기면 떨어지면 목질부에 영향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목질부에. 단감은 이렇게 땡기면 안 떨어져요. 이런 방향으로. 그런데 아래쪽으로 땡기면 잘 떨어져요. 옆으로 땡기면 잘 빠져요. 그래서 뿌리에서 오는 영양을 먹는 게 단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려가면서 먹는 영양소는 고구마, 무, 당근, 우엉. 얘들은 내려가면서 먹어요. 올라오면서 먹는 건 내려가면서 두 개 달라요. 종마다 달라요. 그래서 단감은 뿌리에서 오는 걸 먹는데 뿌리 오는 걸 갖다가 영양을 뿌리는 거 감이 먹어버리면 잎이 못 먹겠죠. 잎 두께가 얇으면 뿌리에 영양을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잔뿌리가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악순환의 주 재료는 비가 많이 왔다. 전년도보다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잎이 얇아졌다. 잎이 얇아지면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건 주 원인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가 와가지고 간접 영향을 줘버리기 때문에 대과가 단감이 대과가 안 되는 주 원인이에요. 그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단감은 비료를 주라는 농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사과에 비료 주라는 농법 없어요. 요소 준다 그러면 해가 된다 그러죠. 그 배 비료 요소 주라 합니까? 한번 주라 그래. 지금 공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 공기에 질소량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질소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공기를 우리는 지나야 되는데 6월 15일부터 완전 더워요. 여름이에요. 온도가. 그런데 이 공기에 비료를 안 줘요. 그러면 봄에 줬던 비료가 6월달에 다 먹고 7월달부터 안 크겠죠. 그러면 과피 고온열상으로서 과피가 경화되겠죠. 그 과피가 경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기 비대기에 껍질이 딱딱하고 꼭지가 덜려버린다. 복숭아는 안 크겠죠. 복숭아 안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올 때 울컥울컥 하다가 흘러버려요. 그런데 황금농구에는 복숭아는 이렇게 굵은 가지에 붙어도 복숭아가 대과가 돼도 빠지질 않는다. 왜? 질소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연면식을 하기 때문에 더위를 안 타서 과일이 계속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일이 더위를 탔다 안 탔다는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냐면 연맥이 힘줄이 노랗고 잎이 얇아가 오므러져요. 이 마늘 잎은 이렇게 보면 안으로 오므려야 돼. 이거는 펴지면 안 돼요. 알로에처럼 안으로 이렇게 호여야 돼. 그런데 과일 잎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살이째가 펴야 돼요. 뒤로 뒤집어져야 돼요. 앞면이 살이 쪄야 되고 알로에나 마늘이나 양파는 잎 뒷면이 살이 찌고 이렇게 돼야 되고 모양이 달라요. 앞면이 살이 찌는 게 거의 대다수의 우리가 작물들이에요. 앞면이 살이 쪄서 이렇게 뒤집어져야 했다. 앞면이 살이 안 찌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앞면이 살이 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앞면에 살을 찌고 갈 거냐? 그 종에 따라서 비료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름에 수확하는 거는 요즘 계속 줘도 괜찮아요. 여름에 수확하는 복숭아나 자두 얘들은 언제까지 여름이에요? 8월 말 9월 중순까지가 여름이죠. 계절의 변홍기는 여름으로 봐도 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름 되기 전까지 NK 조금 주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단감을 갖다가 우리 재배하는 농가들은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양달에 있는 가원들은 언제까지 더 많이 비료죠. 요소를 줘야 돼요. 음달에 있는 거는 더 빨리 NK를 줘야 되죠. 오후 3시에 상권이 오는 거와 오후 3시에 상권이 안 오는 거 달라요. 오후 3시에 상권이 오는 것들은 시원하기 때문에 NK를 조금 빨리 줘야 돼요. 단감이라면 8월 15일에 NK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양달이라는 거예요. 내 가수는 해가 질 때까지 햇빛을 바라본다. 그거는 단감은 만생종이기 때문에 9월 초 돼서 NK를 줘야 된다.
8월 15일에 요소 죽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이 팀장님이 식사 때가 됐다고 제가 배가 안 고파가지고 깜을 빽빽 지르고 있으니까 아침을 안 먹어도 이런데 아침 먹었다면 난리 난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어제 조금 많이 먹은 관계로 하루 종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도 얘가 잘하면 적게 먹어도 전혀 괜찮아요. 적게 먹어도. 우리 김맹장님 옛날보다 음식 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많이 줄었지? 우리 사모님은? 저는 더 많이 먹었어요. 좀 많이 먹어요. 대표님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예, 지금 올해 그 추석이 9월 17일인데 예, 9월 17일에. 추석 때 그 배를 출하가 그러려면 대표님 질서를 주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9월 17일에 추석에 그 신고배를 따겠다는 거죠. 예. 9월 17일이면 추석 날이 9월 한 5일 정도 되면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주의 신맹장님이 8월 15일인가 20일에 땄거든요. 8월 달에 신고배를 그러면 언제까지 비료를 9월 초에 따면 되겠네. 아니요 비료를 요소를 언제까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요때 딸라는 것 같으면 7월 15일에 끊고 8월 초 되면 앵케 주면 되겠네. 그 전에 비료 준 양에 지금 준 양에 비례할 거예요. 7월 15일까지 얼마나 준 양하고 연면시 회에 비례하겠죠. 지금 연면시 얼마나 차지했냐고 비례하겠죠. 비 올 때마다 했어요 지금. 비 올 때마다 해가지고 안 돼요. 쿨러 때려 샤워가 맹물을 뿌리가 해야 돼. 더 빨리. 그럼 부가가치가 더 훨씬 높아지겠죠. 맹물 뿌리가 강제적으로 물을 뿌려서 이동시키고 연면시 해야 돼. 그 신명식 맹장님이 3일에 한 번씩 연면시 계속 했거든요. 쿨러가 물 뿌리고 매일매일 물 뿌리고 연면시 해가지고 더 동작을 더 빨리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름에는 충분히 달할 온도가 있거든요. 그 이 온도에 얘와 얘를 비료하면 될 거예요. 그죠? 온도는 있는데 비료의 효능이 달라지겠죠. 얘와 얘가 같다. 그럼 요거는 못 따고 요건 배를 하면 수확하겠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 기능을 돌리는 거는 신고배는 원래 좀 빨리 익는 과실이기 때문에 조생 쪽에 단감에 비하면 아주 조생이거든요. 단감에 비유하면 신고는 이렇게 크더라도 조생이에요. 1kg짜리가 만든 거 지질로 따라고 봉지에 터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의 선택을 할 뿐이다. 비료를 지금 많이 먹게끔 연면시에 최대한 하고 이식감도 맞춰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심 식사가 준비됐다고 우리 박 팀장님 이야기하니까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다시 오후에 강의를 가수에 이어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